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 노래를 넣어서 재미있게 만들게요. 어색 돋네요. 이렇게 네. 해보니까. 네. 원래 이동안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발소는 우리가 저희 서브 브랜드 같은 느낌으로 좀 작업의 편의성을 저희가 좀 도모를 했었는데 이제 작업의 편의성을 포기했어요. 그냥 손수 수공의 간의 수공업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를 높이기 네, 위해서. 퀄리티를 예.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1주년도 됐고 또 월 약 2만 명이 듣는 거대 방송이니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포맷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제 각자 한 명씩 준비하던 것뿐만 아니라 매주에 한 사람당 한 개씩 하기엔 좀 아까운 그런 뭐 소소한 소식들도 갖고 왔는데요. 네. 한번 준비한 거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전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여러 출시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인 기어 아이콘 X와 또 GPS가 내장된 스포츠 밴드인 기어 P2. 이어폰은 이제 양쪽 귀에서 각각 꽂아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선이 아예 없는 게 특징입니다. 충전을 케이스 통해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기어 P2는 액정이 달려 있어서 간단한 시계와 걸음걸이 수를 볼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GPS를 탑재해서 기존의 기어 P1에서 좀 아쉬웠던 점인 달린 기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에 이어 샤오미도 미밴드 2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자가발전 10화 특집에서도 나눠드렸던 우리 미밴드가 정말 오래가는 배터리랑 적당한 성능의 이 파격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미밴드 2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가격은 149위안, 우리 돈으로 26,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발소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가 정식으로 출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5월 30일 날 출격했는데요. 기본료는 15,000원 정도의 거리당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시작돼서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카카오 택시 이은 카카오의 O2O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역시간순 배치를 버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역시간순으로 돌리는 옵션조차 없애버렸는데요.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샤오미가 크로스 라이센싱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샤오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스마트폰 관련 특허 1,500개를 구매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샤오미 스마트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웃룩, 스카이프 등의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개발자들에게 100% 정권을 부여하는 프로덕트 오너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제조업 중심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 중심 회사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시도되는 제도인데요.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100% 권한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까지 져야 한다니 좋아할지 싫어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단통법이 좋다던 우리 정부, 살펴보니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나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단통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조금 있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는데 네. 예. 어떠셨어요? 되게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고 우리가 이발소에서 사실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것들도 조금 있지만 네. 더 큰 주제들을 각자 선택을 했으니까 네.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진짜로 샤오미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맺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갖고 왔겠어? 거짓말을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첫 주 준비하면서 거짓말을 준비했을까 봐 그러지. 아, 약한 네. 소식들만 있어가지고. 네. 근데 되게 사실은 이게 뭔가 샤오미가 그동안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 발전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그 판권이나 약간 그 저작권 특허를 무시하면서 계속 침해하면서 성장을 했던 원동력 같은 거였는데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크로스 라이센싱을 취득했다는 게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또이 똔똔. 그 뭐야 내가 뭘 줄 테니 너도 뭘 나한테 줘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럼 내놔라. 샤오미가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를 가져갔고 뭘 줬겠어?
샤오미 중국 인구를 내다 팔았나? 샤오미 뭐라고요? 핸드폰에 이제 MS 걸 기본으로 깔아서 나가니까. 그러네. 중국 인구한테 이제 MS 시장을 확대시키는 예. 이런 거 보면 MS도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왜냐면은- 말했잖아. 그 CEO 바뀌면서 계속 개방적인 정책을 뭔가 펼친다고. 유료로 판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 늘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깨달은 거지 뭐. 그래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한 주씩 토막토막 정리하니까 예. 되게 재밌네요. 네. 또 뭐 개인적으로 더 짚어볼 만한 소식 없으세요?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 네. 단통법이 어떻게 바뀔지 맞아, 기대가 맞아. 돼요. 단통법에 손을 댄다는 소식만 들어도 심장이 막 정화되는 느낌. 쿵쿵합니다. 심쿵. 네, 저도 그래서 잠깐 찾아봤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꾼다는데 사실 우리의 모두의 바람은 이 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통에 넣었으면 네, 좋겠어. 이게 뭐 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자기가 뱉었던 말을 또 번복하는 게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문제점을 손본다 네. 정도여가지고 그전엔 원래 그 지원금 상향이 걸려 있었어요. 상향의 제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밥집에 갔는데 서비스를 주는데 제한이 걸려 있는 거지. 죄송한데 단무지는 3개 네, 이상 드릴 수가 단무지는 없어요. 저희가 나라법 때문에 네. 단무지를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라고만 지금 이렇게 설이 좀 돌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이걸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결국에 가격 정책에 대한 제도 제약을 걸겠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본질에 있습니다. 손을 대야 되는데 말이죠. 본질에 손을 대면 없어져야 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 네. 넘어가서 이제 변함없이 우리 각자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소식이 있죠. 네. 예. 페이스북 CEO인 마크 지커버그가 지커버그야? 저커버그야? 네. 정확한 이름이 뭐야? 플레임이. 영어니까 한글로 머크 읽- 지커버그 같은 거예요? 막죽버기랑. 막죽벅이라는 막죽벅이요? 네. 아, 한글 이름이 세 있지. 글자야, 세 글자. 네. 네, 그분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예. 네, 긍정 씨 한번 풀어주시죠. 네, 페이스북 CEO인 막죽벅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했다는 어마무시한 소식을 이거 야, 가져왔습니다. 이거 페이스북 직원이 일부러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크 주커버가 시킨 거 같은데. 야, 이거 봐. 이게 내 계정이거든. 이거 뚫는 사람 내가 포상 휴가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근데 같은데. 트위터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약간 트위터 놀리기식으로 아, 다 죽어가는 트위터에 기름 끼얹기 같은 느낌으로. 네, 이게 며칠 전인데요. 네. 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이름 잘 발음 못하네. 막죽벅 씨 말고도 뭐 터네이셔스 D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잭 블랙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테네이셔스 D 명장 영화죠. 그죠? 네, 명장 그 영화지. 잭 블랙이랑 카일 게스 이 두 명이 모여서 만든 실제 그, 락밴드기도 하죠. 네, 락밴드 터네이셔스 D의 계정도 해킹을 당했고요. 아, 그게- 진짜요? 그게 같이 그거예요? 한 그룹이야, 맥락으로 그룹.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막죽벅 해킹당한 거랑 네. 그러니까 같은 네. 프로세스로 잭 블랙 해킹당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킹당한 거. 달라요. 아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제 왜 터네이셔스 말하는 D랑 아니 들어봐. 네, 들어볼게. 미안. 네, 그리고 뭐 키스 리처즈라고 이제 네. 롤링스톤즈 멤버도 있는데요. 네네. 그분 계정도 해킹당하고 좀 해킹 많이 당했네. 유명인들 계정이 많이 해킹을 당했어요. 왜 내 건 해킹 안 했지? 유명하지 자가발전의 않았어. 멤버 아망드인데? 자가발전이 안 유명해서 아직. 네, 그래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터네이셔스 D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공식 계정이거든요. 이제 네네. 트위터에서 공식 자기들 뭐 계정을 스케줄도 트위터가 인정한 네 공인. 인증받은. 어. 그래서 옆에 보면 네네. 파란색으로 체크 무늬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게 공식 계정이란 뜻이에요. 네, 네네. 그 본사에서 인증을 해준 네네네. 공식 계정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잭 블랙이 죽었다. 아, 진짜요? 어젯밤 3시 37분에 운명을 다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라는 트윗이 올라왔어요. 저도 아, 그거 해킹당해서?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잭 형은 죽으면 안 돼. 해시태그로 뭐 RIP 잭 블랙, 뭐 메탈은 절대 죽지 않아 막 이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예, 예. 근데 몇 분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뭐야 터니스 디 독일에서 방금 공연하고 비행기 네. 타는데 뭔 소리냐 네. 그랬는데 계속 그거에 대한 해명 글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겠지. 진짜 해킹 죽었나? 당했으니까. 큰일 예. 났네. 그리고 무한도전이 네네. 미국에 이제 잭 블랙 초대해 받아서 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취소됐어요. 이유 없이. 아, 진짜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죽었나 보다. 어떡하나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약간 네. 얘기가 더 연이어서 말이 나왔겠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비행기에 있으니까 네. 대답을 못했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실제로 확인을 못했던 거야 본인들이.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려갖고 이거 해킹당한 거다라고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비행 시간이 좀 길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 LA 갔으니까. 엄청 길었겠네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그 해킹한 애가 그 터네이셔티 계정으로 네. 죽었다고 올린 다음에 네. 사실 뻥이야. 하고 올렸어요? 네, 사실 뻥이야. 내가 해킹했어.
해킹한 사람 계정은 뭐야? 자기 홍보하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약점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걸 자랑했네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타니셔트는 이렇게 해킹을 당했고요. 네. 이거 옛날이죠? 말고, 아니요. 좀 지난 일이죠? 며칠 전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같은 맥락으로 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네. 달라요. 다른 사람이 한 네,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해킹하신 분은 네네. 계정은 뭐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힐 수가 없잖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SNS가 있어요. 네. 링크드인이라고. 그렇죠. 네. 명함 대신에 주고받는다는 링크드인. 그렇죠. 거기 네. 가입을 하면 뭐 네. 자기 이력서, 포트폴리오 네.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놓고 계정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력서 대신에 그 계정을 들어가서 저도 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이들 해요. 쓸 내용이 있어요. 나 엄청나지 이력서. 그동안의 범죄 행각과 정과 잘못한 것들이 인터폴 아니야. 포트폴리오에다. 링크드 인터폴 아니야. 네. 하여튼 여기 링크드인이 2012년에 한번 해킹을 당했어요. 네. 이게 1억 1,700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이 거기다가 비즈니스용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타격을 좀 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링크드인은 네. 해킹당한 그 유저들 네. 그 사람들의 비밀번호를 전부 다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바꿔야지 이제 로그인 할 수 있고. 근데 결국 피해를 준 거네요. 어찌나 저런 뭐 불편을 그렇게 볼 수 준 거네요. 있겠지. 네네네. 비밀번호를 해킹된 걸 다 무효화했으니까 링크드인 입장에서는 할 수 네. 있는 걸 다 한 거야. 그렇지 최선을 다한 거긴 다 했죠. 근데 그거랑 그러니까 링크드인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랑 네. 페이스북 그 CEO인 막 주벅의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랑 네. 같았던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쓰던 비밀번호 그대로 트위터에 썼더니 로그인이 된 거예요. SNS의 대표적 전 세계 최고의 SNS 대표라는 놈이 보안 제도를 자기 비밀번호를 이렇게 네. 관리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킹하신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월마인 팀이라는 회사에서 네. 네, 해킹을 해서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와 내가 이거 해킹함. 근데 이거 비밀번호가 DADADA네. 아 진짜? 네, 6글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 특수문자, 대소문자 없고 소문자로 DADAD 다다다. 일종의 막죽복 비밀번호가? 그때 당시의 비밀번호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해킹 당했을 그러니까 때. 2012년 링크드인 비밀번호가 그거였고 네네네. 아마 지금 트위터 계정도 그대로 썼던 거겠죠. 그랬겠죠. 네. 그리고 와. 그만큼 트위터에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이분은 트위터에 트윗이 한 20개, 30개? 뭐 쓰질 않아요. 사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약간 아예 거들떠도 안 봤던 계정인 그렇죠. 거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봤어요. 마크 주커버그를. 네. 어. 그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뭐 그렇지. 페이스북도 2차 인증이니 뭐니 어. 다 해놓고 지는 6글자 이거 띡 그러니까 써놓고 그걸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이미지가 되려 실추된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지 CEO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음. 욕을 먹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약간 이게 보안을 지켜주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링크드인 때문에 네. 페이스북 계정 CEO 계정이 털렸다라고 하니까 링크드인을 막 욕하다가 네. 비밀번호 보고 나서는 오히려 동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DADADA는요. 네. 그 우리나라 그 회원가입도 못해요. DADA. 그렇지. 그게 거부나지, 우리나라는. 취약 뜨면서 비밀번호 바꿔달라고 하면 그렇지, 특수문자와 영어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가입을 숫자랑 못해. 섞으면 되나. 그래서 뭐 이제 페이스북 CEO는 그렇게 털렸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뭐 발전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주가 있었던 일이지. 소식이지 소식. 네, 여러분의 좋습니다. 발전을 돕기 위해서 네. 비밀번호를 만드는 수칙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긍정 씨의 네, 오지랖 시간이 왔네요. 네, 그 대표적인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여러 군데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써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 보안상 네. 그 서비스마다 계정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아니요, 그거 쉽게 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네. 자주 쓰는 비밀번호 뒤에다가 지금 로그인 하려고 하는 사이트의 이름을 쓰세요. 그렇지. 뭐 은실장 비밀번호가 다다다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너무 쉬워지잖아. 다다다 구글. 트위터, 다다다 구글, 다다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것 정도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 보통 해커들은 이 사람이 뭘 썼을지 유추하지 않고요. 네네네. 이걸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브루트포스라고 해요. 네네. 무작위로 계속 때려 넣는 거야. 네네. 프로그램을 써서. 그러니까 얘가 뭘 썼을지 유추하진 않고 네. 넣다 보면 이제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넣을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페이스북 계정이 털렸어도 네. 트위터 계정은 안 털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다르게 하는 게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네요. 네, 똑같이 하면
막죽벅처럼 털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건 주커버그씨가 너무 단순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QWER 1, 2, 3, 4 같은 거잖아. 이제 A, B, C, D 같은 거 한 거지. 그렇지.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설명하실 내용 있나요? 아니요. 주커버그 혼나야겠네요. 네, 이분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네. 나 이사회 같은 데에서 약간 얼굴 빨개지셨겠는데 약간 욕 먹었겠네요. 네. 좋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비밀번호를 철저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가족을 들먹여? 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따님 생각이 났어. 자, 네. 그러면 이제 맨날 칭찬만 받다가 지금 한번 털린 거 혼난 거잖아 우리한테. 얘도 욕 많이 먹어요? 아니 우리한테. 아, 우리한테. 네, 우리는 항상 페이스북이 발전했다고 칭찬만 해주거든요. 트위터를 욕해야죠. 이게 다 트위터 잘못입니다. 예. 네. 네, 다음 소식은 구글이 인공지능 음악가인 마젠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뭐 이 말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 아망드가 한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우리 곁으로 좀 불쑥 다가왔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바둑 돌 쓸 때. 바둑 둘 때, 네. 아니면 뭐 그 시리 쓸 때. 그렇지. 시리 쓸 때도 시리랑 많이 바둑도 보고 싶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게 뭘까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건 감성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 낫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바둑은 졌잖아. 그래 바둑도 졌잖아. 그리고 한 현대 판이 세상에서는 음. 그 완벽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오차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은 솔직히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어졌죠. 그렇죠. 네. 연산이나 아니면 네. 뭐 감정이 필요 없는 부분. 그렇지. 네. 그런 말들을 조금 바꾸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은 게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네네. 그다음에 상상하고 이런 능력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쩌면은 이 이야기도 이제 옛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프로젝트 구글에서 만든 프로젝트 마젠타라는 머신러닝 플랫폼 그 마젠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머신러닝 플랫폼인 그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구글에서 뭐예요?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젠타라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소스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마젠타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프로젝트인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아 그래요? 활용 네. 사례. 네, 활용 사례인 거죠. 음. 이 텐서플로우가 뭐냐면 머신러닝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네네. 인공지능 특집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때려 넣고 배워 스스로 배워. 네. 그 공부할 데이터 만- 기반으로 더 공부해. 네. 교육열이 쩔어. 그렇게 하는 네. 프로젝트가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건데 네. 네.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음악이나 영상이나 네. 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마젠타라는 프로젝트를 구글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두뇌팀이 뭘 목표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머신러닝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예술과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알아내는 게 원인을? 목표라고 해요. 신기하다. 목표가 그래미 같은 거 수상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그래미를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아. 기계다 보니까 아니면은 더 나은 상을 만들 거야. 아니면 이제 얘가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람이 만든 음악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미를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노래방처럼. 그동안 50회 그래미 실적을 다 분석을 해서 이런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래미 수상 확률이 낮다라고 따단. 분석할 수는 있겠네. 당신은 가수왕. 다단 당신은 그래미 몇 %정도 가능 이 정도. 그죠. 근데 아니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음악인들의 약간 그 곤조 감성을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곤조 감성이 뭐예요? 이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고정관념이고 약간 조크예요. 네. 블랙 조크 같은 건데 자신의 음악 세계만 믿어요. 음. 그건 당연히 변하면 안 돼. 음. 음악인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치. 더 잘하는 일이지. 네네. 근데 그게 너무 강해져서 정도를 넘어가면 나 말고 나머지는 다 쉣.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독고다이. 분석해서 말하다가 지금 그걸 먼저 배웠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갖고 야 내가 곡을 썼는데 다른 애들은 얘기도 꺼내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귀엽네요. 어쨌든 이제 구글이 이런 인공지능 사업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알파고도 뭐 이제 커제랑 붙는다 뭐 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마젠타에 사용된 이 텐서플로우가 구글의 좀 핵심 머신러닝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좀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고 네. 심지어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상관없다. 상업적으로 니들이 만약에 텐서플로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 뭐 이 정도로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보면 좀 텐서플로우를 끝을 보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 우리 인공지능 특집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세대 IT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선점을 넓혀놓고 네. 마치 그때 테슬라가 했던 행보들처럼 일단 이거에 대해 열심히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을 잔뜩 늘려놓고 거기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좀 아닌가. 그런 걸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음악 작곡이나 네. 뭐 이런 쪽을 보면요. 뭐 리듬박스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뭐 가라지 밴드, 네. 로직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일정 코드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반주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들이 여러 있긴 해요. 예. 네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특성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패턴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음원들을 끌어다가 레고처럼 조합하는 방식의 그렇죠. 네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번에 공개된 프로젝트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개의 음표를 찍어줬어요. 4개의 음표를 찍어주고 네. 그 뒤에 나오는 음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음원으로 순서대로 이제 멜로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0초 정도 되는 음원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갖고 온 건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소식은 텐서플로우랑 이런 거는 관계없고 마젠타가 80초짜리 음원을 만들었다라는 인공지능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순수하게 자기의 창작물을 만들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집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 아 이제 그럼 들어보실까요? 하고서 우리 잠깐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넣어요. 네.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이래? 근데 이게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것 같아. 제가 또 그 방송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앞에 앉아 4분 계시네. 33초 같은 건가? 그 드럼이랑 네. 뒤쪽에 있는 멜로디들은 네. 이게 사람이 따로 얹어준 그렇죠. 거죠. 완벽히 그냥 미디음만 이제 찍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컴퓨터가. 피아노 네. 음만 이제 마젠타가 만들어낸 거고 예. 드럼이나 오케스트라 반주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이 그 위에다가 편곡을 한 거죠. 이 사실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그 1주년 특집 때 얘기가 나왔던 은 실장도 주제를 하나 정해라 했던 거 기념으로 이제 네네. 음악 제작 특집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네. 그만큼 제가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방금 금정 씨나 아망드 씨가 말한 대로 그 음악을 제작하는 앱 중에 더 화려한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앱들은 많아요. 예. 꽤 많이 나와 있고 생각보다 엄청 좋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가 만든 거야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면은 그 피아노스럽지 않은 진짜 뭐 한 80년대쯤 도스 게임 배경음 정도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에서 뭐 다음 화음을 누르는 다음 코드를 누르는 방식이 이제 기존의 패턴 정형화된 걸 뽑아왔다는 게 아니라 얘가 연구해서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했다는 게 지금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뭐, 네. 기존의 인공지능이었다면 네. 사람이 입력해놓은 화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도 머신러닝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미 쌓여 있는 소스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소스 데이터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읽어보니까 인간이 듣기에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제시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핵심 포인트가 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스스로 그거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만들 수 있는 그 그렇죠. 한계를 깬 오히려 실패를 할 가능성이 생긴 플랫폼이라는 게 난 더 대단한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석하는 게 더 좋겠네요. 사람이 듣기에 진짜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거를 실패하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네. 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나중에는 그 그래미 50번의 경험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음악이면 몇 % 정도 그래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노래방이라니까 진짜. 그 그래미 심사위원 분석하는 그러니까.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네. 다프트 펑크가 이제 못 나오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컴퓨터 네. 음악계의 진짜 컴퓨터들이 아버지. 막 한 5-6명이 앉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작곡 프로젝트 자체는 마젠타의 좀 첫 발자국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마젠타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작곡도 하고 비디오도 하고 글도 쓰고 네. 뭐 이런 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보다는 좀 글을 쓴 작품이 나온다면 좀 더 글이 우리가 좀 기대된다.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는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네. 소설을 출판을 했어요 지금. 내용을 사람이 이해해요? 네. 그 진짜요? 맞춤법도 다 많고 보면은 진짜 쩔어. 사람이 그 쓴 사람이 글이야? 쓴 글이면 맞춤법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 아티스트랑 뮤지션 그다음에 코더랑 머신러닝 연구자 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목표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과랑 문과랑 융합을 하겠다. 융합을 해보겠다. 끔찍한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런 것도 말 같지도 목표라고 않은. 하고요. 그 아무튼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예술적인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스 코드를 좀 많이 공개를 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겠다. 음. 이게 얘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또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고 말도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만들어진 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열려버린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거에 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아까 음악을 들어보셨겠지만 못 들었어요 얘만. 존 착한 케이지 마음, 같아. 존 케이지. 착한 마음을 먹으면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혹시 원스토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뭐야? 원스토어 말고 원화로 결제하는 스토어인가? 오 괜찮은데?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은 건가? 그런가? 뭔데요? 모르겠는데. 미친놈들. 네, 어쨌든 한국판 플레이 스토어라고 만들겠다면서 이제 구글한테 네.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이제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됐는데 이게 벌써 삐그덕거린다고 합니다. 네. 은 실장 기자가 네. 준비했다고 하는데 은 실장 기자 나와주세요. 일단 통신사 전문 기자로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통탄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런 소식 꺼내고 네. 들고. 네. 아 진짜 이름 좀 누가 지었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원화로 결제돼서 원스토어인가 본데요. 하나라는 이제 원이죠. 원 스토어라고 만들었는데 예. 이게 뭐 별건 아니에요. 그 이동통신사 3사 KT, SK, LG가 원래 핸드폰을 각자 사면 그 통신사 스토어가 깔려 있었어요. T스토어. 들어가 보셨어요? T스토어는 그나마 좀 쓸만해. 저는 아이폰 쓰고 있어요. 이 중에 스토어 말고 또 뭐 있어요? 올레 스토어, 그리고 LG U 플러스 스토어. 아 이름이 그래요? 네. 세상에. U 플러스 스토어 맞나? 몰라. 뭐 그럴 거야. 아 맞아요. U 플러스 스토어 그리고 올레는 올레 스토어가 아니라 올레 마켓이에요. 아 맞아. 아 근데 이 중에 T 스토어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다 쉐입니다. 예. 올레 스토어는 심지어 이걸 하려면은 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 보안이랑 뭐 인증서랑 막 이런 것들을 깔아요. 그래서 소름 돋는네. 지옥이 열려요. 지옥이. 네. 그래서 올레 스토어를 지워도 나머지 4개는 다시 남아 있어요. 쓸모가 없는. 네, 무섭죠. 네. 예전에 그렇게 썼었는데 뭐 요즘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안 썼으니까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를 개인적으로 이제 쓰니까 또 이거 상황을 보고 저도 올렸는데 이게 이제 통합 앱스토어를 열자라고 예.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많은 이제 IT 쪽 분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죠. 그놈의 그 한국형 뭐 K 그런 거. K 스토어지 뭐. K 스토어. K 스토어 하면 욕 먹을 게 뻔하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한국형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T 스토어, 뭐 올레, K, LG 이렇게 있는 스토어들을 하나로 합치고 예.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에서만 결제를 해도 구글 스토어처럼 이제 돈을 한 곳에서만 결제를 해도 나중에 어디로 통신사를 이동하든 쓸 수 있게 네, 구매 이력을 구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남기겠다. 예. 뭐 이런 걸로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구글이 하는 그 독점 스토어의 수익이 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네. 때가 걔네가 이제 유저가 네. 다운로드 할 때마다 구글이 계속 수수료를 띄어가니까.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배은망덕한 행동인 게 네. 옛날에 우리 왜 위피라고 하죠. 그 피처폰의 스토어도 네. 그때부터 이게 있던 전통이에요. 통신사마다 스토어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니 게임 천국 이런 것도 통신사 바꾸면 다시 못 하고 2,000원 다시 네, 내야 돼. 다시 내야 되고 다 맞아요. 통신사마다 결제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도 개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발해 보셨어요? 그 위피 앱을 개발 안 해보셨어요? 연습만 해보고 실제로. 저도 손만 대봤어요. 그게 그 조항을 저는 지금 와서 다시 살펴봤는데 그때 90대 1이었대요. 그렇죠. 90대 10. 그게 그 개발자가 10, 회사가 90. 이런 그렇죠. 수익을. 그게 네.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음. 하는 게 개발자한테 70을 띄워주고 우리는 30만 30만 가져가겠다 네. 했던 게 그때는 거의 혁신 수준이에요. 혁신이었지. 혁명이었지 혁명. 그래서 앱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때
MP3도 잠깐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당시에 멜론이 출범을 했었고 그쵸. 그때 당시부터 게임에서 있던 것들이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음악도 이렇게 해. 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음악은 이제 실패해 버린 거예요. 네. 정착이. 네네. 근데 아무튼 여지간해서 그거를 겨우겨우 구글을 통해서 바꿔놨는데 네. 구글과 애플이 사실 바꾼 거죠. 스토어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꿀을 좀 빨아보겠다. 우리도 독점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대중들과 개발자들한테는 야 이제 스토어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모방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멍청한 생각인 게 또 직선적으로 욕을 먼저 하시네요. 진짜 멍청한 생각인 누구라고는 게 얘기 안 했습니다. 원스토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이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 캐딜락 타는 베이비들이. 몰라요.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약에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자체를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탄남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30% 띄어가는 그게 탄남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시장을 먹으면 어느 정도의 우리도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원스토어를 낸 거라면 네, 낸 거지. 그러니까 낸 거니까 네.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해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돈은 벌고 싶어. 이런 느낌의 서비스예요. 몰라 싫어. 이런 거잖아. 제 생각에는 이 원스토어도 개발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발자들 만들면서도 되게 후회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똥을 만들고 있구나. 자괴감에 빠지게. 자괴감에 빠지면서 만들었다. 뭐 일단 다 떠나서 구글이 그냥 다 까놓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그 N부터 야 우리 이제 스토어 형식은 다 없앨 거야. 못 만들어. 너네 못 깔아. 이렇게 바꿔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세대는 거거든요. 그치.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 원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나요? 장점은 일단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애국심 같은 거? 그래 그 애국심 같은 거. 그 애국심 맛이 막 국경일에 느껴지네요. 태극기 뜨는 거 아니야? 떴어요. 6월 1일 날 들어가 보셨어요? 떡국 태극기 로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프로모션 하고 있었어. 미쳤어? 아무튼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여기 3사가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사용자도 구매 이력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미 통합해주고 있었잖아. 네, 계속 그러니까 들어봐. 어느 통신사에 들어봐. 가든 구글이라는 지들이 건 바뀌잖아. 파편화해놓고 들어봐. 뭔 개소리야. 아무튼 그걸 통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네. 그리고 개발자들도 앱스토어 한 번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일 것이다라고 네. 주장했던 이들이 주장한 장점 말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장점을 얘기를 드리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정적이 흐른다 이제. 일단 T스토어 올레마켓 U 플러스 스토어 말고 우리나라에 또 하나 거성이 있습니다. 스토어계 네이버 거성. 스토어. 네, 이게 사실 이 3사보다 훨씬 더 그나마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네. 그나마 좀 쓸만한 스토어였어요. 그렇더라고요. 구조도 진짜 멀쩡하고. 한국형 스토어였죠. 그렇죠. 진정한 한국형 스토어였는데 예. 여기도 네이버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네이버도 오케이 그럼 우리도 거기를 합칠게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원스토어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이제 프로모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를 하면 이게 올해 말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5% 적립을 해줘요. 구매했던 금액에. 네이버 네. 캐시. 네, 네이버 페이로 그 네이버 포인트로. 페이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네이버 쇼핑에서 썼던 네이버 페이를 앱스토어 구매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좋다. 페이드. 근데 이게 원래는 네이버 스토어 있던 시절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였어요 네이버 안에서. 네. 근데 이걸 이제 넘기면서 줄인 거죠 5%로. 5%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머지 3사가 반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지 뭔가 프로모션이 지금 이게 문제점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3사 간의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여가지고 말이 되게 웃겨요. 제 심지어는 네이버에서 구매한 거 있잖아요. 저는 한글을 샀단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큰 돈을 내고. 애국자네. 네, 애국자지 내가. 그 네이버에서 한글을 샀어. 아유. 근데 왜냐면 아이폰에도 안 산, iOS에도 안 산 815 한글을 에디션 이런 거 내가 산 거 아니야? 거기서 샀어. 근데 아무튼 그게 안 와 있는 거야. 아 원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되는 네, 거야? 안 되는 거. 아니 그리고 원스토어가 강제로 바뀌어요 이제. 네. 네. 쓸 수가 업데이트가 없어요 된다는 예전 거지? 거를. 그냥 예전 앱스토어를 누르면 알아서 원스토어로 이제 바뀌어요. 이게 네.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못 다운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설명하는 걸 찾아봤더니 슬슬 통합 중이래. 아직 통합이 덜 돼서. 아니 그게 완벽히 준비가 안 되면 출시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또 그 결제는 어르신들이 받았으니까.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열었어. 다 돼. 왜 한 번에 다 하려 그래? 어. 처참하면 되지. 아니 왜 그런 것만 에자일이냐고. 뭐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장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통신 3사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앱을 쓰시는 분들은 앱 자체가 사실 설치하고 나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SK 통신사다. 그럼 T스토어랑
뭐 네이버 스토어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진짜 꼭 필요한 앱들은 싼 곳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네, 뭐 T스토어도 T포인트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법령적으로 프로모션을 굳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가 아니라 고민해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프로모션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사용자는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네. 소비자 선택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군요. 아니죠. 근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장점일 수밖에는 없는 게 네. 스토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굳이 프로모션 할 필요가 없어진 계기도 돼요. 구매처가 줄어들었네. 그렇지, 줄어든 거죠. 구매처는요. 아니 이럴 거면 장점이 없네. 아니 이럴 거면 네. 그 네이버 뭐 T스토어 이런 거 다 쓸 수 있게 놔두고 네. 구매 이력만 서로 통합을 해주던가. 그러면은 아까 왜- 말했던 그 독점 꿀빨기가 안 되잖아. 아 목적이 아 근데 아무튼 뭐 굳이 그리고 또 개발자 쪽에서 장점을 얘기하자면 예. 원래 그 전에는 개발 이게 좀 중소형 규모 이상의 IT 개발 업체들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 3사에 등록을 했어야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라도 조금씩 나와야 되니까 판매가. 그리고 은근히 그쪽 스토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포인트를 이용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통신 3사들 다 돌아다니면서 앱 등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앱 등록 절차가 다 달랐어요. 회사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원스토어에만 등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의미에서는 판매 창구도 줄어든 거기도 하죠. 그 뭐야 삼성에도 스토어가 있는데 그건 안 그건 들어가나요? 옛날에 망했어요. 아 그래 삼성이 죄송한데 저희 스토어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는데 스토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삼성용 전용 앱들을 그리고 전시관이었지. 삼성과 손을 잡은 앱들을 무료 배포하는 용도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삼성 사람들한테 야 우리 삼성 쓰니까 너 이거 줄게 같은 느낌의 서비스 앱이 돼버렸고 넘어가세요. 아무튼 단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 아직 뭐 얘기했던 대로 구매 이력 통합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버그도 엄청 많고요. 보네. 네. 기위 덤프 뜬 거. 그 친인척들만 이제 먼저 됐겠지. 친인척들도 누군지 구분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통신사들이 쓸데없는 그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 등록돼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기계들만 앱을 쓸 수 있게 원래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SK에서 출시된 SK 고객이 아닌 사람은 T 스토어를 깔기 복잡하게 만들어 놨었단 말이죠. 접속이 어렵게. 네. 별도의 그 절차를 깔거나 보안용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니고 원래 회원 구분용 안에 인증 단말기 안에 인증 코드를 넣어놨었는데 네네. 앱들 같은 걸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스토어로 통합하면서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난 분명히 원스토어를 쓰고 싶은데 그냥 그 와이파이 모델형 타블렛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등록이 안 된 기계라고 안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되잖아. 뭐를? 인증을. 근데 그건 싫은 거지 그동안 했던 거에서 그걸 뭘 인증하겠다. 인증의 나라야 뭐야. 몰라 나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마. 괜히 이런 거 갖고 와서 맨날 욕만 쳐먹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저런 문제들이 많고 예. 연동이 안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네 뭐 네이버에서는 그렇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이버에서 자기가 구매했던 것들을 못 받으니까 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구글 스토어 쓰십시오. 아니 이게 제가 이거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재미있는 게요. 여기에 등록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검색은 돼. 그래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 다운로드를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뜨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을 해요. 그럼 구글 스토어 입장에선 땡큐네요. 아니 땡큐긴 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원스토어 깔았어? 그렇지 원스토어는 거기다가 별도로 또 깔아야 되는 거니까요. 탐색기 같은 거네. 원스토어 앱 검색기. 그러니까 앱 검색기도 검색이 똑바로 안 되는데 뭘 검색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만든 앱밖에 안 돼. 그렇죠. 외국 앱들은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새끼네, 등록이 새끼. 안 돼 있으니까요. 원스토어에 외국인들이 등록할 리가 없죠. 그냥 네. 검색기야 검색기. 새끼야 그냥.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희대의 병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뭐 발전이에요. 저는 잘 안착을 할 것 같아요. 안착은 하겠죠. 그리고 원스토어용 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원스토어 전용판. 네. 뭐 예를 들어 팀앱. 원스토어 그런 거. 야, 방금 나 소름 돋았다. 아 근데 티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통신사에서 자기네 스토어 부흥을 위해서 뭔가 칼을 빼들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럴 수 예상이 있을 듭니다. 텐데. 저라면 그러면 안 씁니다 그 앱을. 근데 제가 이제 저 뭐 네이버에서 한글을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한글을 구매했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안드로이드 두 분은 안 쓰시니까 모르겠는데 이 공감대가 일단 구매하면 돼요.
장점인 거야. 구매만 하면. 네. 왜냐하면 앱은 어디서 봤든지 똑같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안착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게 쓸데없는 짓인 거는 제가 부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예. 다만 왜 우리 핀테크 때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거나 초창기에는 그걸 이제 체리피커라고 하죠. 네. 이득만 쏙쏙 뽑아먹고 넘어가셔도 되니까 사실 원스토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쪽 초창기 프로모션들을 좀 이용하시면 이벤트. 그동안 이제 구매하려는데 비용 때문에 구매 못했던 앱들을 좀 구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튼 다운이 안 돼.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이벤트 바라보시고 사시다가 괜히 막 10,000원짜리 샀는데 나중에 앱 구매 이력이 없고 막 이러시지 마시고. 저는 네. 지금 은실장이 말한 것도 좋긴 좋은데 네. 그냥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이런 거 하면 망하는구나 이건 단체로 좀 보이콧하자고. 아니,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돼. 그럼 아재들이 투스토어 나와. 어? 투스토어, 투스토어. 쓰리스토어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나오겠네요. 예. 일단 뭐 지금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게임 중에 인앱 결제 같은 거 들어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스토어가 아직 게임들 입장에서는 예전 스토어가 난 T 스토어판인데? 라고 게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앱 구매 같은 거에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앱 개발사랑도 아직 협의가 조율이 안 안 된 거. 된 당연히 거지. 근데 그건 조율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대는 원스토어가 잘 돌아가면 개발자들이 알아서 맞추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뭐 세금을 이런 식으로 탕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전이라고. 세금 징수. 이런 발전이라고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혼나야 돼. 네,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는 뭐 단통법 못지않게 진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도전의 민족이야 우린. 뭐 좋습니다. 어쨌든 멋있지 않습니까? K 스토어 멋있네. 한국식 구글 플레이 스토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전 이거 보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피 시대에 개발자 10, 회사 90 가두리 양식 예, 다시 이게- 시작한다. 이게 다시 떠올라서 좀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주에 그 통신 3사가 원스토어라는 이름으로 각각 있던 이 파편화되어 있던 통신 앱스토어를 합치고 합친 와중에 이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네. 그런 멋진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멋지네요. 네. 오래간만에 분노하게 되네. 멋진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유독 더 분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뭐 T스토어에 등록하신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약간. 많이 있어요. 네. 뭐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이발소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렇게 약간 편성을 바꾸니까 나름 좀 신선하네요. 네. 네. 넘어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뵙는 건데요. 뭐 이발소는 다음 주에 또 뵙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브 브랜드로 빼려는 거 아니었어요? 발전시켜 가지고 시끄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